秒速5センチなんだって。え、何？桜の花の落ちるスピード秒速5センチメートル。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도. そういうことよく知ってるよね。ねえ、なんだかまるで雪みたいじゃない？あかり！ 그리고 이 벚꽃을 내년에도 함께 보자고 말하는 소녀. 一緒に桜見れるといいね。 그들의 벚꽃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먼저 전학을 온 주인공 타카키, 그리고 1년 뒤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온 아카리. 이 둘은 내적으로 많이 닮았던지라 자연스레 친해지고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도쿄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아카리가 전학을 가게 되고, 아카리가 전학을 간 이후로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카리가 전학을 가고 1년 뒤 타카키도 일본의 최남단인 가고시마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타카키는 가고시마로 가기 전 아카리를 만나기 위해 그녀와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의 날, 열차의 노선을 정리한 후 바로 열차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폭설로 인해 열차의 지연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타카키. 결국 타카키는 약속 시간인 7시를 훌쩍 넘은 시간에 겨우 도착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돌아갈 방법도 없던 타카키는 대합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카리를 만납니다. 그녀와 잠시 대합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밖으로 나가 아카리가 편지에서 말하던 벚나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작은 헛간에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둘은 다시 헤어지면서 1화가 끝이 납니다. 2화는 가고시마로 전학을 간 타카키와 그를 짝사랑하는 카나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카나에는 결국 타카키에게 고백조차 하지 못합니다. 타카키가 자신을 절대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접지 못하는 카나에. 그렇게 2화가 끝이 납니다. 3화에서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게 성장한 타카키. 하지만 현실에게 많이 맞아서 그런지 좀 많이 아파 보입니다. 반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카리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인이 된 그 둘은 도쿄의 한 건널목에서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今振り返ればきっとあの人も振り返ると強く感じた。 네, 리뷰할 때 진심인 남자 리진남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감성적인 영화라 저까지 일부러 목소리 깔면서 나레이션을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목이 상당히 아프네요. 지금부터의 영상은 스포를 포함하기 때문에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영화를 시청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들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딱 5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2가지의 단어. 이 영화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꼭 알고 가야 할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를 뽑으라고 하기 전에 이 영화는 러닝 1시간짜리에 총 3화를 나눈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보신 분들은 왜 굳이 1시간짜리를 3개로 나누어 놨나 라고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것은 이 작품의 주제어를 알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인데요. 그리고 이 거리라는 주제를 속도라는 테마로 그려낸 작품이 이 초속 5cm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거리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 거리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 감정적 거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화에서 3화로 진행됨에 따라서 감정적 거리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1화에서는 물리적 거리를 크게 표현하였고 2화에서는 감정적 거리를 나타내준 후에 3화에서는 그 감정적 거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3화에서 감정적 거리를 극대화시키는 텍스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카키가 전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 보낸 문자의 텍스트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1000권의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마음은 1cm 정도밖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대사는 감정적 거리라는 걸 가장 극대화시키는 대사입니다. 그리하여 단순 물리적 거리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인 감정적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1, 2, 3화를 나누어 진행하였고 거기에 맞춰 속도라는 테마도 점차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에게 전해지는 편지의 속도에서 열차가 나아가는 속도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거리와 속도가 되겠습니다. 2번째, 2화의 제목이 우주비행사인 이유. 이게 참, 이 영화를 일반적으로 관람하신 분들이라면 2화가 노잼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2화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타카키가 맞지만 딱 한 번 타카키의 시점이 아닌 다른 이의 시점으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화의 카나에의 시점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순간에서 감독은 타카키를 타인의 시점으로 관객들이 봐주길 원했냐를 알아야 하는데요. 타카키의 독백은 얼마 나오지도 않아 그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타카키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인다는 효과를 관객에게 톡톡히 전해주죠. 그게 바로 감독이 원한 효과입니다. 마치 태양계 밖으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혼자 여행을 떠난 우주 탐사선 같이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중간에 자꾸 언급되는 우주 탐사선은 타카키가 동경하는 모습의 모델상입니다. 자신도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혼자 고독한 여행을 떠난 우주 탐사선이 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도 그 고독을 이겨내고 기적을 일으켜 아카리의 옆에 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2화의 마지막 장면인 타카키의 꿈 장면에서 아카리와 타카키가 함께 다른 행성에서 지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것을 투영해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2화 제목이 우주 비행사인 이유는 물적인 표현은 우주 탐사선이지만 타카키 자신을 대변하는 인적인 차원에서 우주 비행사라고 쓰여진 것이죠. 3번째, 마지막 만남 이후에 연락이 끊긴 이유. 이건 1화에서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카키는 열차의 지연으로 인해 약속 시간에 늦게 되자 굉장히 불안해하며 괴로워하죠. 심지어 이런 독백도 뱉죠. 아카리, 이제 그만 돌아가 주길.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후에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카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녀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카리도 마찬가지로 대합실에서 4시간을 타카키를 기다렸을 거고요. 그때 4시간을 기다리면서 아카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고작 이 거리도 만나기 힘든데 가고시마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감정의 거리를 좁히긴 힘들겠구나. 그렇게 되면 나도 그에게도 남는 건 상처뿐이겠구나 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건 너무 뇌피셜 아닌가요 리즈남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두 사람의 다른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한 연출적 디테일이 있습니다. 벚나무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춘 후 각각 두 사람의 손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아카리는 긴장의 끈을 놓듯 힘을 푸는 느낌이고요. 타카키는 무언가 다짐을 한 듯이 주먹을 꽉 쥡니다. 타카키는 실제로 대사에서 그녀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彼女を守れるだけの力が欲しいと強く思った。 반면 영화 전반적으로 아카리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독백이나 뭐 대사는 없지만 상처 대신 첫사랑의 추억을 선물하며 이제 그를 놓아주는 것 같은 아카리의 심정을 연출적으로 대신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렇게 보면은 다음날 아카리가 열차에서 타카키와 헤어질 때 마지막까지 편지를 끝끝내 주지 않은 이유도 함께 이해가 될 수 있죠. 네 번째, 거리를 재기 위한 땡땡.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위치이죠. 1화에서는 도치기, 가고시마, 2화에서는 우주, 태양계 등으로 그 위치가 표현도 되면서 거론이 되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3화에서는 말로써 위치의 상징적인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꽃으로 불리는 마지막 OST가 있죠. 그 OST가 나오기 직전에 굉장히 짧은 장면 하나로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사실상 OST를 제외했을 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장면은 타카키가 편의점 안에서 밖으로, 아카리는 밖에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신카이 마코토 작품에는 이러한 문을 이용한 연출이나 경계선을 이용한 연출들이 다른 영화들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문이나 경계선을 이용해서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타카키는 안에서 밖, 아카리는 밖에서 안으로 서로 다른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공간의 성질이 다르다는 사실도 있지만 이 장면에 진짜 엄청난 신의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둘의 진행하는 방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신의 포인트이냐?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둘은 엇갈리죠. 막말로 그 어긋남을 중점을 두고 첫사랑의 아픈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다면 안에서 밖,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상대적인 진행 방향 때문에라도 대치구도 기법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일 텐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그렇게 그려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 서로 인생의 속도나 나아가는 방향은 같지만 너무 멀리 돌고 돌아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정말 한 끗 차이지만 기막힌 연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기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도된 연출이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이 장면이 사실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OST 이전의 영화의 첫 번째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그려내진 않았을 겁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리뷰의 대본을 거의 다 완성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했는데 마지막 신카이 마코토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확실해지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왜 헤어진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전학으로 인한 거리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 멀어진 시간 때문인지 사건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생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멀리 돌아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다를 뿐이고 헤어짐의 이유도 거리나 시간이 아닌 그저 쌓여온 인생이며 그것이 곧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의 거리가 된 것이다. 그치만 결국 서로는 같은 지구에서 같은 속도로 살아간다라는 메시지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색과 빛의 마술사. 마지막은 간단히 이 작품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건데요. 신카이 마코토는 다른 이름으로 색과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요. 영상미는 너의 이름은이나 언어의 정원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본 게 10년도 더 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한 게 3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시 봐도 너무 이쁜 영상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리뷰한다고 꺼내서 본 작품인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러닝 시간도 워낙 짧으니 이 작품을 한 번쯤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파고들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냐 하실 텐데 한 30번 정도 보니까 보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해석한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리뷰를 시작할 때 말했듯이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들이니 태클은 사양할게요. 그럼 리바.